주식인이다 함께 하시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4월 한 달의 시장과 또 나는 주식인이다 방송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시장은 비록 변동성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저희 방송은 참 거뒀던 게 많았던, 수확이 많았던 한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드렸던 시장 방향과 종목들이 참 좋은 성과를 거뒀던 이번 4월이었는데요. 오늘은 빅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이 이 자리에서 지지난주 정도에 주셨던 공략주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이었는데 유리기판 모멘텀과 함께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기준 수익률이 15%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상황, 목표가도 이미 터치를 했는데 이런 종목도 5월에도 여러분들이 발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5월 시장 대비를 해볼 거고요. 5월에는 과연 어떤 테마, 어떤 종목에 초점을 맞춰봐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50분 함께 해주세요. 4월의 마지막 거래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지수부터 체크 한번 도와드립니다. 양시장은 아무래도 내일도 휴장이기 때문에 경계감이 강한 탓에 크게 움직임은 없이 마감을 짓습니다. 코스피부터 흐름 따라가 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장 초반에 탄력이 강했는데 아무래도 경계감이 좀 있던 탓인지 삼성전자도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거래 마쳤고 대형주들도 오전장의 강세보다는 조금 힘이 빠지면서 마감을 짓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많이 줄인 채 거래를 마쳤고 강보합 정도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2692선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이어서 보시죠. 다행히 또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는 며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2,835억 원 매수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중국향 소비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담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84억 원 매수입니다. 코스닥도 지수 한번 이어서 볼게요. 여기는 반락이 되면서 거래 마칩니다. 그렇게 낙폭이 크진 않고 미미하게도 어제 종가와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구간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868선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는 어제와 다른 흐름이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해서 다시 한번 순매도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1,100억 원 정도 매도고요. 개인 홀로 2,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4월 거래를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AI는 어떤 테마를 강하다고 또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스핀을 통해서 한번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거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수급이 모두 유입이 됐던 화장품 섹터였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많은 종목들이 오늘 오름세를 강하게 나타냈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중국에서 경기가 다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경제 지표도 나오면서 오름세가 강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또 미국에서도 K-뷰티가 굉장히 또 많은 또 수출을 발표를 하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오름세를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클리오 같은 종목들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쓰는 모습 보였고요. 토니몰이나 마녀공장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녀공장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들이 공략주로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이 안은 상한가로 도달을 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5월에 이제 1일부터 5일까지 중국은 노동절 연휴도 기다리고 있고 일본도 곧 슈퍼위크가 다가가기 때문에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까지 다시 한번 모멘텀을 탈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고요. 실적 기반된 종목이라는 점.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섹터 이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희 방송에서 한 3월에서 4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섹터입니다. 자율주행 움직이지 않을 때 꼭 봐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자율주행 모멘텀이 또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한번 보시죠. 퓨런티어나 라닉스 같은 종목이 항상 급등이 나오잖아요. 오늘 라이콤도 11%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워낙 강조를 드렸던 섹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6.1%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선만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구리값 계속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 뉴스에서 매일같이 보도가 되는 요즘입니다. AI 모멘텀의 구리와 전선,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실적이 기반된 상승이라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될 것 같습니다. 대환전선이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또 쓰더라고요. 2.5%의 급등이고요. LS 에너지 어제장도 급등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1%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크풀로 오늘 시장 어떤 또 포착된 종목과 테마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도와드렸는데 이제 5월 시장에 초점을 맞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어떤 테마를 봐야 할까요?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죠.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참여로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통해서 밴드로 입장해 주세요. 자세한 투자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나는 주식인이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 함께 하시죠. 나는 주식은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빅스 대표님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네. 4월 한 달 어떠셨어요? 4월은 굉장히 뭔가 힘들었던 한 달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3월부터 조정이 좀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상 4월의 이 마지막 주 전까지는 모두가 힘든 한 달이 아니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4월 짝 워낙 변동성이 크긴 했는데 또 대표님이 주셨던 공약주는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5월에도 맞습니다. 이 기세를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백스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4월 마지막 날이에요. 저는 엊그저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벌써 2024년도인데 제가 분명히 1월 달을 보낸 지가 예.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그러니까요. 눈 감았다 뜨니까 4월 마지막이더라고요. 예. 벌써 이제 가정의 달로 접어드는 만큼 우리 또 계좌도 화목하게 또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밴드로 함께 꼭 입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방송도 꾸준하게 꼭 시청을 해주셔야 그만큼 여러분들의 노력만큼 계정도 밝아질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5월이 가정의 달인 만큼 또 시청자분들이 가족과 또 풍성한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투자에 저희가 오늘도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4월 시장 마지막 거래일 또 이번 한 달 어땠는지 시장 한번 평가를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의 움직임 크진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오늘 시장을 사실상 아실 거예요. 이번 주 이벤트들이 또 쉽지가 않다라는 걸. 불과 내일은 이제 저희가 우리 증시는 쉬지만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진행돼서 여기에 대한 발표가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한 이 휴장에 대한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감당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시장 모두 혼조세를 좀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전 시장 이제 미국 증시에서 어느 정도 상승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그 갭 정도는 어느 정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아쉬운 모습이었어요. 테슬라가 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저는 테슬라가 그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좀 강세를 이어나가지 못했다. 좀 아쉽다는 이 하루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은 오늘 약보합에서 좀 마감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OMC에 대한 신중함이 오늘 시장에서 돋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도 잘 나왔고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아마존이나 뭐 구글, 애플에 대한 실적들도 나올 예정이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FC에 대한 이 발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리스크를 어느 정도 매물이 좀 나올 만한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종별 순환매는 꾸준하게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제약, 저PBR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최근의 시장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이죠. 자, 지금 시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도 역시나 쉽지가 않아요. 실적들 발표 나오죠. FOMC 있죠. 지표들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로는 FOMC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 정도는 정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보수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은 4월 달부터 시작됐던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끝마무리가 되어가는 듯 하지만 FOMC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또 한번 좀 눌릴 가능성 충분히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타점이라는 점 알고 계시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공략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 키워드는 시장이 하락해도 땡땡땡땡주는 뜬다. 아까 뭐 사실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번에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건 장중에 이 무거운 시총 무거운 종목이 장중 16%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중국의 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이게 어떤 얘기냐?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실적들도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 부진에 대해서 파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제품을 만들어서 신차를 만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중국에 이제 팔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항상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뭐 게임 같은 경우도 외적 판호를 발급받아야 되고 중국에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꼼꼼하게 다 검사를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이번에 이 데이터도 역시나 안전검사를 다 마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완전 자율차를 이제 중국에서 팔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급부상했습니다. 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청신호 드디어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오늘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조금 눌렸지만 저는 오히려 이 눌림세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궁금하시죠? 자, 여기에 대한 해당 내용들은 자, 네이버 초록창 밴드로 오시면은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설명? 자, 자율주행에 대한 테마에 대한 도감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응하기 힘든 부분들 전략과 이슈들 브리핑까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방송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초록창 밴드로 오시게 되면은 귀찮으시더라도 꼭 한번 와주세요.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테마 도감, 자율주행에 대한 테마 도감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대응 방법도 같이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표님과 4월 시장 한번 평가를 해봤고 선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테슬라에서 계속 자율주행과 관련된 뉴스 이슈가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아직 오르지 않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5월, 6월 달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또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할까요? 대표님께서 테마 도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 도감 가지고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방송 중에 밴드 들어오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대표님이 유망하게 보시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5종목이 숨어 있어요. 이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5월장에도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밴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스마트폰 다들 하나씩 있으시죠?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먼저 켜주시고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여기 스마트폰을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링크 하나 나오시는데 그 링크가 대표님의 선물 받아보실 수 있는 밴드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클릭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돼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겠습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요. 주식인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밴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릴게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밴드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라고 하시면 먼저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밴드라고 검색해 주시고 초록색 B가 적혀 있는 어플리케이션 있으실 텐데요. 그거 설치 먼저 해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테마 도감 5종목 안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숨어 있어요. 저희 방송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 또 테마 도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 네. 이 시간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캠트로닉스 저희 지지난도 공략주였잖아요. 종목 맞습니다. 너무 잘 가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 종목 오늘도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자, 2주 전에 제가 이 방송 딱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렸던 히든 종목이 캠트로닉스였어요. 기억나시죠? 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
자,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에 불과 첫 번째로 장대 양봉이 나왔던 날 기준으로 기준봉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듯한 횡보의 흐름을 좀 지속하게 되죠. 자, 오늘의 공략 캠트로닉스. 자, 이때 당시에 4월 16일 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었고 밴드에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도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목표가 29,300원, 손절가 21,600원을 드렸던 이 종목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자, 현재 어떻게 되는지 같이 잠깐 보자면은 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자, 제가 불과 여러분들께 드렸던 시점 아까 그 봤던 장대 음봉 있죠? 장대 음봉. 이날 다음 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건데 자, 아쉽게도 저희가 매수했던 이 타점 아래로 조금 더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던 손절가까지는 터치가 안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해줘요? 자, 21선에서 다시 상승 흐름을 탄력적으로 받아준 이후부터 갭상승으로 강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목표가는 제가 29,300원으로 드렸지만 사실상 이때 당시에 시작 부분이 더 높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들고 계셨더라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도가 되셨을 거예요. 자, 고점 기준으로 우리가 몇 프로 수익을 봤을까요? 정확하게 14% 이상의 수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고 이 캠트로닉스를 드렸던 그 전주에는 야스라는 종목을 드렸었죠. 그 야스도 역시나 같이 수익을 챙겼고요. 최근에 거의 매주 같이 제가 들고 나오는 이 히든 종목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만큼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도 만만치가 않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중간중간 힌트도 드릴 거예요. 자, 힌트 꼭 들으시고 같이 맞춰보시면 더 좋겠지만 마지막에는 제가 결과로 다 보여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4월 16일에 캠트로닉스 유리기판 관련돼서 꼭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익이 거의 15% 가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저희 그 테마 공략법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아까 주신다고 저희 테마도감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혹시 좀 예시로 화면 있을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자, 자율주행 테마도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밴드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오늘 테마 자율주행에 대해서 직접 같이 해드릴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테마마다 각각의 끼가 있어요. 어떨 때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끼가 있고 뭐 어디서 더 하락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떨 때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지 각 테마마다 이런 끼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끼를 알아야 우리가 테마를 공략하더라도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자율주행 테마 비밀도감이라고 딱 세 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그냥 제목이에요. 제목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건 나머지 두 개의 장이겠죠. 자, 두 번째 장에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떨 때 집중을 받고 상승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이 자율주행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5가지의 종목들. 자, 제가 필수적으로 보는 종목들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 종목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재료와 마지막 줄에는 차트, 현재 상태까지 어떨 때 좀 공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코멘트까지 제가 같이 달아놨으니까 이런 것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밴드로 직접 오셔가지고 제가 올려드리는 이 이미지들 함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율주행 테마 도감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렸어요. 방금 보셨던 그 3장의 자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종목 5개가 숨어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을 안고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 5개 종목 꼭 여러분들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QR코드 스캔해가지고 밴드로 입장하시면 이 자료는 누구든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방송 중에 밴드에 입장하셔야 된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캠트로닉스가 너무 잘 가면서 오늘의 공략주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힌트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첫 번째 힌트로 준비한 것은 점유율 1위입니다. 키워드는 점유율 1위.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을 볼 때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료도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재료 중에서도 점유율 1등, 뭐 세계 유일, 아니면 국내 점유율 1위 이런 식으로 뭔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 그거는 이제 그 분야에서도 그 기업이 압도적으로 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역시나 이번 키워드도 시각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1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이에요. 시각 시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시각 공정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공정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 기업은요, OLED 디스플레이
유리기판의 시각 공정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나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애플의 이 디스플레이의 공정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점유율을 확실하게 톡톡히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자, 그만큼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충분히 시장에서도 부각받을 만하지 않나? 뭐 다른 여타 반도체 종목들처럼 저렇게 막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아닐까? 아닙니다. 왜인지 모를 만큼 그만큼 기술력도 있고 그만큼 매출처도 빵빵한데 아직도 주가가 아래에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 재료가 독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런 종목 제가 오늘도 공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방송 나머지 종목 힌트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리기판과 관련된 모멘텀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저희 방송 끝날 때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공략주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대표님과 강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하니까 강의도 함께해 주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자율주행 테마는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출발해 볼게요. 네. 자, 자율주행 테마를 우리가 함께 오늘 교육을 해보도록 할 건데 초보자도 쉽게 공략할 수 있어요. 이 교육을 들으면 자율주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성장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최근에 제가 이 자율주행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시장이 하락했을 때 최근에 3월 달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시장이 계속 내려왔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조정을 받던 기간 동안 유일하게 수급을 받던 테마들이 꼭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해서 이 수급을 받던 건데 첫 번째는 자율주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하락하던 때에도 여러분 시장 반등 나오면 자율주행을 무조건 첫 번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인에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던 내용들을 보셨다면은 이 자율주행 충분히 갖고 계셨을 겁니다. 자, 종목은 시장을 이기지 못하지만 산업을 시장을 이긴다. 저의 특별교육 자율주행 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밴드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매일같이 이 라이브 방송을 열어드리거든요. 이 라이브 방송에서 시황 브리핑도 꾸준하게 해드리는데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그렇고 후발주나 뭐 특징주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꾸준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 밴드에 계신 분들은 자율주행으로 수익을 챙겨보신 분도 계십니다. 자, 자율주행의 테마의 반등.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시장이 하락했을 때도 자율주행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 자, 자율주행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자율주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앞을 안 봐도 손을 떼도 차는 알아서 내 갈 길 가는 내 목표, 내 독자지까지 알아서 도착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사람의 조작 없이 교통수단이 스스로 이동하는 시스템을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자율주행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미치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저는 자율주행도 그냥 단순하게 테마가 하나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 자율주행이 AI처럼 커지게 된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AI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꾸준하게 돌아주고 있는데 이 순환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도 결국에는 AI 특정 테마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I 산업 자체가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동반되고 AI가 이렇게 주가들이 올라갔죠. 근데 한 차례 다 상승을 좀 시원하게 해주다 보니까 주가의 피로감을 느껴요.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 이미 반영이 다 됐거든. 근데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길 원하고요. 자, 여기서 직접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AI에 대한 수혜주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자, 첫 번째로는 반도체로 올라갔어요. 자, 시스템 반도체로 올라갔죠. 시스템 반도체로 올라갔고 전반적인 이 반도체 시장의 활기를 이 AI로부터 시작돼서 불어 넣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AI가 커지니까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야 돼. AI 이 챗봇 같은 것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데이터들을 축적해놓는 센터가 필요해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생기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전력들이 굉장히 부족해질 것 같은 거야. 자, 2차 전지, 전기차들 많이 생산해서 많이 타고들 다니죠.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지면서 전력난 우려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이나 풍력 이런 대표적인 테마에 대해서도 순환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부가적인 거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자, 보안 테마도 작년에 한때나마 뜨겁게 또 시장을 달궈줬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 뭐 클라우드나 데이터 같은 경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결국엔 AI로부터 시작됐던 수혜주들. 자, 여기서 이제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로봇도 그냥 로봇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자율주행 로봇. 그냥 알아서 배달도 해주고, 그런 알아서 자기가 이제 청소도 하고 그런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바로 로봇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자율주행으로부터 시작됐던 수혜주들이 되는 것이겠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 자동차도 역시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어요? UAM.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27년도에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우리나라에도 완전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뭐 드론이나 자동차나 이런 대표적인 테마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율주행도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테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볼까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근데 이 자율주행이 왜 필요할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상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장거리 운전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운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만 장거리 운전하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차가 알아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건데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준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이 필요로 했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편리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수혜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교통사고가 감소될 겁니다. 사람의 실수를 줄이고 안전운전이 가능해지겠죠. 자, 두 번째, 교통체증이 완화가 될 거예요. 자, 알아서 차들끼리 이 CITS라고 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차와 사람 간의 소통이 되고 뭐 아니면 특정 플랫폼이나 차 간의 소통이 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완화가 될 겁니다. 시간도 낭비가 덜어지고요. 경제적 손실도 역시나 줄어들게 되겠죠. 자, 세 번째, 교통형자의 이동성 확대. 이건 이제 사실상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런 차를 운전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내연차들, 아직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지 않는 그런 차들을 운전할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동성이 확대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성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자율주행이 그냥 말 그대로 자율주행 칩만 개발이 돼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시스템과 부품들이 탑재가 되어야지만 자율주행에 대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차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뭐 현대차, 기아차, 국내 차들이 내연차들 있죠. 그런 차들에 비해서 특히나 테슬라의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 이 수리비가 몇 배나 더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연차 같은 경우는 차가 부서지면 그 부분만 도색을 하거나 아니면 바꿔주면 돼요. 카메라도 몇 군데 없어요. 한 4군데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의 온 사방팔방에 모든 카메라 시스템이 들어가고 특정 기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리자면, 자, 인공지능 기술이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환경인식이나 경로계획, 제어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자, 두 번째, 센서 기술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 센서 기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상 시장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이 센서 기술인데, 대표적으로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이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데 쓰이는 게 바로 센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서 기술, 자율주행을 공략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나 레이더 관련주들, 라이더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칩에 굉장히 가깝겠죠. 자, 세 번째 통신 기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수혜를 받는 테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어요. 통신 테마입니다. 제가 아까 그 전에 CITS라고 지능형 교통체계의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차와 차 간의 소통, 아니면 차와 플랫폼 간의 소통, 버스 터미널이나 이런 택시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차와 사람 간의 소통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5G, V2X 통신, 이 기술의 발전은 자율주행 시스템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할 중요한 부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신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은 총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이 왜 갑자기 부상이 되고 있는지,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왜 자율주행은 거꾸로 올라가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의 사용화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지금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적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디를 공략하고 있어요? 신흥시장, 인도나 아니면 중국, 기존에 있는 국가들이 있겠죠. 아직 자기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이걸 줄여서 FS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해가지고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국에서도 이 FSD에 대해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 기업, 외국 기업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이거 단어말로 얘기하면 외자 판호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해요. 그렇다면 진짜로 이 테슬라도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차를 더 많이 팔고 여기에 대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상용화도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테슬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슈 두 번째 볼게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 제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던 첫 번째 날인 것 같아요. 이 이슈가 뜨면서 자율주행들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어떤 이슈냐면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실증차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실증 시험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했냐? 인천과 협력을 했습니다. 인천 도심에서 이제 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천 테크노파크와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이 스타트업 육성 협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해요. 이게 불과 2주 전쯤인가에 아마 나왔던 이슈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4단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타고 있는 자율주행 차가 있다면 그건 거의 다 레벨 3거든요. 레벨 3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사실 완전 자율로 가기 위해서는 레벨 4부터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사실상 어느 정도 앞에도 봐야 되고 손도 잡고 있어야 돼. 핸들도 잡고 있어야 되고. 이 핸들에서 손 떼고 있으면 계속 삐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잡으라고.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레벨 4나 5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앞을 안 봐도 돼요. 악셀 안 밟아도 됩니다. 핸들 안 잡아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만 입력을 해놓으면 알아서 내가 출발 지점부터 목적지까지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슈가 뜨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한 걸음이 나가게 된 거겠죠. 자, 이슈 3 있어요. 아까부터 제가 CITS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이 세종 CITS 서비스에 대한 시범 운영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왜냐면,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세대 지동형 교통체계 시스템, 즉 CITS에 대한 안전 특화 서비스를 시범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차량과 도로의 인프라 간의 이 교통안전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CITS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자율주행에서 부각이 되는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차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자율주행이 상황화되면 이 사고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완전하게 없어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기술들이 항상 따라와야겠죠. 특히나 뭐 어린이 안전구역이라든지 특정적으로 우리가 속도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안전구역에 대해서 정책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해서 충분히 뒷받쳐주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게 되겠죠. 우리가 이 정도 이슈 3가지 정도를 좀 살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좀 요약해서 보자면 자율주행은 사람이 원하는 기술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사람이 가장 원하는 기술이죠. 편해지기 때문에. 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아, 난 조금 더 편하고 싶어. 조금 더 편하게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고 싶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으로, 니즈로 자율주행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주요 기업들의 참여. 꾸준하게 참여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요? 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물론이지만 벤츠, BMW, 현대차, 토요타 등 각국의 기업에서도 이 자율주행의 기술 개발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기업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 산업 자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도 하고 투자를 해줘야 그 기술 개발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봤던 CITS 같은 이슈들 정부에서도 충분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겠죠. 자, 우리가 대표적인 이슈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율주행 왜 공략해야 되는지. 꾸준하게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자, 자율주행에 뜨게 되면서 대표적인 대장주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장주 자리를 조금 내려놓은 것 같지만 기존 대장주는 모트렉스였어요. 근데 이 모트렉스가 2020년도 주가가 4,000원대였습니다. 4,000원대였는데 이게 최고치까지 올라가게 된 시점이 2022년도예요. 약 2년 만에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냐면요. 26,000원까지 올랐어요, 거의. 대략 410%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뭐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겠지만 이때 당시에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다시 작용이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지금도 충분히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아까 제가 비밀도감에서 총 5가지의 이미지를 준비를 했잖아요. 5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그 종목들 중에 2가지를 제가 차트를 먼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2가지예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방송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 자율주행을 제가 한번 교육을 해드렸을 때 이 자리에 있던 종목이요. 라이콤이었었어요. 그 방송 돌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때 당시에 여기 들어가 있던 종목이 라이콤이었거든요. 라이콤이 그때 당시에 저점으로부터 올라갔던 상승폭이 못해도 40% 이상이에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그 차트와 굉장히 유사한 차트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보셔야겠죠. 자, 그 차트랑 굉장히 유사한 차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닥 구간에 다중 매집의 신호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내고 꺼내지 않는 윗꼬리들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죠. 못해도 이 꼬리마다로 지금 한 6, 7번의 꼬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떤 신호냐? 저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량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매집이 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이제 사실상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반등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우리가 사놓고 기다려야 돼요. 저점 선침해한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확실하게 올라갔던 종목들 추세 타면서 공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2번째 종목 갖고 왔어요. 자, 이 종목은 전형적인 우상향 종목입니다.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그려나가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강의 다 끝났습니다. 강의 다 끝났는데 이 2개의 종목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밴드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투표지 만들어 놨습니다. 투표지 보시고 나는 좀 저점에서 매집하는 거 좀 기다려도 되니까 확실하게 수익 좀 크게 보고 싶어, 빠르게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번. 난 그래도 안전하게 추세 타는 종목들 저점에서 눌림목에서 잡아가지고 안전하게 좀 공략을 하고 싶어. 2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의 비밀도감, 이것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아까 앞서 봤던 우리가 2 종목 있죠. 그 2 종목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직접 밴드로 오셔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이 정보와 종목들 함께 받아가시고 자율주행에 그다음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 그때만큼은 확실하게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접근해봐야 되는지 강의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자율주행 테마도감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 몇 주 전에 한번 드렸던 선물이거든요. 그 안에 5개 종목 중 하나가 라이콤이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오늘도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또 여기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테마도감 지금 밴드로 입장하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한 10분 정도도 안 남았는데 방송 안에 밴드 입장하셔야지 이 자율주행 테마도감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입장해보세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로 여기 링크 여러분들이 스캔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도 저희 받고 있어요. 건당 100원 발생하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주식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밴드 들어오셔서 테마도감 바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릴게요. 대표님과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해볼 거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공략주를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힌트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힌트 주시죠. 자, 우리 이제 히든 종목을 결과를 보기 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 아까 첫 번째 힌트는 어떤 거였죠? 시각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대한 공정, 여기에 대한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좋아한다는 키워드가 여기도 있네요. 세계 유일이라는 키워드가 여기도 있어요. 자, 8세대 이상 증착기와 증착원 모두 양산에 성공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에요. 특히나 이 8세대 이상 증착기와 증착원 같은 경우 양산에 성공해서 지금 어디에 납품을 하고 있냐?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료적인 부분은 굉장히 나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첫 번째 힌트 때 이걸 좀 놓친 것 같은데 이걸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유리기판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 종목 유리기판이 왜 핫하냐면요. 최근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증착기와 증착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돼서 유리기판에 대한 재료까지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특정 기업에다가 유리기판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도 납품을 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굉장히 조금 아쉬웠어요. 많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근데 마지막에는 뭐 캠트로닉스가 시간에서 뭐 5%대 이상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지금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공정 중에 하나의 종목이기도 하겠지만 유리기판의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 모멘텀으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종목을 볼게요. 자, 저는 이제 차트도 보고, 차트는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재료를 먼저 봤으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 우리만 사나요? 아닙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아직 종목은 좀 가려드리고 조금 이따 공개를 해드릴 건데, 자, 최근에 약 2주, 거의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매수를 해준 것도 있겠지만 매도도 했어요. 근데 꾸준하게 어떻게 돼요? 이 외국인과 기관도 꾸준하게 사고 팔고 이 기업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굉장히 눈에 띄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힌트는 이제 3가지가 다 나갔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마지막 차트는 앵커님께 밴드 입장 방법 한번 듣고 그리고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 또 유리기판과 관련된 모멘텀도 포함되는 기업이다. 어떤 기업인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밴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도감 드리려고 합니다. 5개 종목이 숨어 있는데 지난번에 드렸을 때 여기 안에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라이콤 급등했잖아요. 오늘도 이런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마도감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통해서 밴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먼저 켜주시고요.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핸드폰을 여기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오십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밴드로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테마도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드디어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어떤 종목인지 공략주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사실 여러분과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캠트로닉스를 드리기 전주에 야스라는 종목을 드렸다고 했죠. 근데 야스 이 종목이 우리가 또 한 번 수익을 볼 수 있게 자리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놓칠 수가 없겠죠.
자, 이 종목의 월봉 차트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월봉 차트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종목 상장되고 나서 어느 정도 고점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아쉽죠? 자, 근데 내려오고 나서 이 시점부터 뭐가 형성이 되느냐? 자, 대략적으로나마 한 4년 동안 바닥을 다져나가는 기간이 걸립니다. 못해도 주가가 3만 원대였던 이 종목이 어디까지 내려와요? 5분의 1까지 내려왔어요. 6천 원까지. 근데 이때 당시에 바닥을 잡았던 포인트랑 지금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22년도 9월 달부터 저점을 잡은 이후로 꾸준하게 횡보를 했어요.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점에서 들어 올라오는 월봉상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급들이 들어왔어요. 자, 기존에는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있지도 않았던 거래량이 저점에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다 잡았다, 바닥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지도 않고 대략 2년 동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매집을 해주고 있다는 점,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매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듯이, 자,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월봉에 대한 차트를 봤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장기간 동안 바닥을 잡았다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 유추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일봉상의 차트 흐름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한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2022년도 바닥을 잡고 나서 장대양봉, 월봉상 장대양봉 나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만 하더라도 상승폭이 못해도 거의 80%가 넘는, 80%에서 100%가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그 정도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목이. 근데 이 종목 이때 당시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한 채 다시 조정을 이어나갑니다. 왜? 사실상 여러분들 3년 동안 하락했던 이 종목들의 매집을 한순간에 끝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를 받아주고 나서 다시 또 하락이 나온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저점을 깨지 않는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들이 다수 출현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러분 이때 당시의 양봉과 매집과 지금의 매집은 굉장히 패턴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매집을 끝냈으면 하락에 대한 패턴이 굉장히 힘이 강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특정 지지 구간에 대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는 한 단계 주가 저점 부분이 레벨업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구간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받쳐주는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수익을 드렸던 타점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드려서 이때까지 수익을 드렸던 타점인데, 자, 이번에는 그때보다 낮아졌어요. 어느 정도 낮아진 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가 12,240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항대 부근에서 돌파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매수 타점은 5월 1일 날 여러분들이 5월 1일은 이제 쉬죠. 5월 2일 날 여러분들이 장 시작하기 시초가에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목표가 13,500원 드릴게요. 자, 13,500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대입니다.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는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손절가가 있어야겠죠. 나 그래도 더 떨어지더라도 손절하고 싶어. 그 손절 라인 1,45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충분히 횡보를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저는 이번에 이 저항선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디테일한 전략. 그럼 13,500원 이상 돌파하면 어떻게 되냐? 밴드로 오시면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 달아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의 공략주는 야스였었습니다. 이미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재공략할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목표가 13,500원, 손절가는 1,450원 가지고 함께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실시간으로 밴드에서 들어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QR코드 통해서 밴드로 들어와 주시고 이 테마도감 자율주행편도 받아가시고요. 야스에 대한 실시간 전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빅스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나는 주식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행복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